만약 내가 오늘 밤 당신이 잠을 자는 동안 당신의 재정적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면 믿겠습니까? 터무니없게 들리죠? 하지만 바로 이것이 제가 수십 년 동안 앤드루 카네기와 헨리 포드 같은 백만장자들을 연구한 끝에 발견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잠을 애 바로 그 잠을 불을 끌어들이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당신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에도 당신의 정신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생각을 재배치하고 사실들을 연결하며 낮 동안 심어둔 문제들의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오랫동안 연구한 끝에 저는 잠들기 전에 마지막 몇 분이 순금과도 같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 번영의 선명한 이미지를 심어두면 잠재의식은 밤새 그 씨앗들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뇌가 기억을 강화하고 재구성하는 메커니즘이며 종종 깨어있는 비판적 사고로는 떠올릴 수 없는 통찰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연구들은 잠이 암묵적인 지식의 추출을 촉진하고 훈련이나 성찰의 단계를 거친 뒤 잠에 들었을 때 문제 해결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평범한 오늘 밤을 기회의 공장으로 바꾸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을 어둡게 하고 밝은 화면을 끄며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눕습니다. 5분 정도 시간을 따로 두세요. 시간을 재는 것이 좋습니다. 이 5분 동안 가능한 한 생생한 시각화를 하십시오. 구체적인 재정적 사건 하나를 고르세요. 직장에서의 보너스, 예상치 못한 판매, 갑자기 나타난 고객. 그리고 그것을 마치 1인칭 영화처럼 체험하세요. 색깔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손에 돈의 무게를 느끼며, 가슴 속의 안도감을 경험하고, 거래를 마무리하는 고객의 말을 들어보세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장소, 이름, 냄새,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상상하세요. 구체적인 목표는 일반적인 바람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성과 심리학은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가 행동과 결과의 가능성을 극적으로 높인다고 보여줍니다. 시각화하는 동안 짧고 직접적인 지시를 마음속으로 반복하세요. 마치 당신의 내면 팀에게 주는 명령처럼 내일 나는 이번 주에 추가로 약 5,000유로의 기회를 가져다줄 연락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문장을 감정을 담아 이미 사실인 것처럼 반복하세요. 실행 전 어떤 행동을 상상하고 복습하는 정신적 훈련의 효과는 수많은 연구들로 입증되었습니다. 정신적 반복은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만들어낸 이미지와 일치하는 행동을 인식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뇌를 준비시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목표 지향적 인지 훈련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두려움이 따라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그냥 환상 아닌가요? 그동안 청구서는 계속 밀리는데요. 또는 나는 매일 밤 그렇게 꾸준히 할 자신이 없어요. 혹은 내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뿐이라면 어떡하죠? 이런 의문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저도 똑같이 느껴봤습니다. 하지만 의심 속에 머무는 사람과 직접 경험하는 사람의 차이는 단순합니다. 30일 동안 시험해보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간단히 적으세요. 잠든 동안 떠오른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직관, 아이디어, 연락, 행동을 암시하는 꿈이 있었는가? 단서를 모두 적고 최소한 하나는 24시간 안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러면 단순히 마음이 무심코 지나치던 기회를 인식하게 됨으로써 얼마나 많은 기회가 나타나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연습이지 미신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의 일상에 맞는 실질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신과 가장 가까운 상황을 골라 적용하세요. 당신이 월급쟁이라면 상사가 우연히 당신을 떠올리며 추가 근무나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 기회를 줄 때의 순간을 상상하세요. 대화를 떠올리고 어떤 주장을 하고 당신을 선택하겠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인지 느끼세요.
프리랜서라면 예상치 못한 고객이 이메일로 당신의 작업을 칭찬하며 제안을 요청하는 장면을 떠올리세요. 알림을 느끼고 문장을 읽고 합의된 금액을 보세요. 작은 가게를 운영한다면 계획 없이 들어온 고객이 큰 구매를 하는 장면을 상상하세요. 제품을 보고 만족하는 반응을 살피고 계산대에서 돈을 세는 모습을 떠올리세요. 모든 경우의 시간, 목소리 톤, 정확한 금액까지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세요. 구체적일수록 잠재의식이 따라갈 수 있는 지도가 더 선명해집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 제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건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던 밤이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독촉장이 도착하고 친구들이 답장을 하지 않던 때였습니다. 그 밤 두려움에 잠기지 않고 저는 억지로 한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수년 동안 기억조차 하지 못했던 옛 지인이 전화를 걸어 협력 제안을 하는 모습. 그의 목소리, 그가 할 말, 우리가 만날 거리까지 그려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유도 모른 채 그의 이름이 떠올랐고 그날 낮에 실제로 바로 그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박하지만 결정적인 제안이었고 그 덕분에 빚을 갚고 다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제 반응은 너무도 강렬했습니다. 안도의 눈물과 긴장된 웃음. 이것이 항상 마술처럼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면의 변화가 생겼고 그 변화 덕분에 예전 같으면 지나쳤을 기회를 보고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하루의 마지막 생각을 바꾸면 현실이 보여주는 열린 문을 보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아직도 이것이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들어보세요. 밤의 시각화는 준비입니다. 당신이 기회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확대할 뿐 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밤에는 선명한 이미지를 심으세요. 낮에는 그 이미지를 구체적 행동으로 물주며 키우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처음 10분 동안 휴대폰을 잡지 말고 시각화 이후 떠오른 아이디어, 연락, 감각을 적어 두세요. 그리고 24시간 안에 실행할 행동 하나를 적으세요. 이메일, 전화, 게시물, 제안. 이 습관의 규율은 마음속 이미지를 실제 행동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의도와 구체적인 결과를 가르는 분기점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하나의 통제된 실험을 제안한다. 30일 동안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정확히 5분 동안 세밀하게 어떤 장면을 떠올려라. 시간을 재면서 하거나 마음속 혹은 작은 목소리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지시를 내리고 침대 곁에 작은 공책을 두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떠오른 통찰, 숫자, 아이디어나 느낌을 기록하라. 30일이 지난 뒤 비교해보라. 얼마나 많은 기회를 더 알아차렸는가? 실제로 몇 가지 행동을 옮겼는가? 이 간단한 습관은 주의력을 의도적으로 길러준다. 더 이상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전에는 보이지 않던 가능성을 인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기억하라. 마음은 밤새 일한다. 그것이 쓸모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도록 재료를 주어야 한다. 지금 눈을 감고 5분 동안 눈앞에 문이 열리는 모습을 세밀히 상상하라. 그리고 내일, 비록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처음 손에 잡히는 열쇠를 들어 그 문을 지나가라. 잠들기 전 자신에게 속삭이는 말은 무의식이라는 비옥한 토양에 바로 뿌려지는 씨앗과 같다. 내가 만나본 가장 번영한 사람들을 관찰하며 배운 것은 이 씨앗이 반드시 싹튼다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루의 마지막 순간을 패배의 말로 채운다. 내일은 엉망이 될 거야. 나는 운이 없어. 나는 절대 빚에서 벗어나지 못해. 혹시 당신도 이런 말을 되뇌어 본 적이 있는가?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걱정을 안고 눈을 감은 적은 몇 번이었는가? 나도 그런 적이 있다. 오랫동안 무거운 마음으로 누워 아침에 나를 기다릴 모든 문제를 마음속으로 읊조렸다. 결과는 어땠는가?
내 마음은 밤새도록 내 암울한 예측이 옳다는 증거를 찾아 헤맸다. 헨리 포드가 내 인생을 바꾼 간단한 교훈을 주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은 옳다. 나는 그 뜻을 깨닫고 내 잠재의식에 나의 두려움이 아니라 목표에 가까워지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의식적으로 힘이 되는 말을 선택해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절대 빛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라는 말 대신 나는 재정적 기회의 자석이다. 돈은 예상된 방식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에게 흘러온다. 나는 풍요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것을 받아들인다. 라고 확신하며 반복했다. 처음엔 어색했고 마치 연극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 잠재의식이 감정을 담아 반복하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끌어올리는 명령을 받아야 한다. 나는 돈을 더 갖고 싶다. 라는 말과 나는 이번 달에 예상치 못한 기회를 통해 2,000유로를 추가로 받는다. 라는 선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첫 번째는 막연한 소망일 뿐, 마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른다. 두 번째는 감정이 담긴 구체적 명령으로 마음이 연결과 통찰,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인식을 만들어내도록 강제한다. 이런 명확함이 꿈을 실제 지도의 형태로 바꾼다. 최고 수준의 운동선수들을 떠올려보라. 그들은 두뇌를 훈련하기 위해 자기 암시와 이미지 트레이닝을 사용한다. 연구는 정신적 반복이 실제 신체 훈련과 동일하게 신경 연결을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잠재의식은 생생한 상상과 실제 경험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이미 일어난 일처럼 행동한다. 나는 한밤중 지쳐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힘겹게 이렇게 반복한 날을 기억한다. 내일은 누군가가 내 재정 상황을 바꿀 기회를 줄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기미는 전혀 없었다. 하지만 나는 감정을 최대한 담아 10번 반복했다. 다음 날 아침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렇다. 실제 종이 편지였다. 옛 지인이 내게 한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그것은 결국 내 경력에서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가 되었다. 그때 나는 경이로움과 감사로 미소 지었다. 내 내적 프로그램을 바꾸자 내 주의력과 기회가 나타났을 때 행동하려는 태도 또한 바뀌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혹시 그냥 허황된 생각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아니다. 말은 집중을 형성하고 집중은 행동을 형성한다. 매일 밤 방법이 없어 라고 반복하면 마음은 기회의 신호를 무시하고 부족만 확인하도록 프로그래밍 된다. 그러나 감정과 명확함으로 나는 풍요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끌어당긴다. 라고 선언하면 마음은 전에 보지 못했던 작은 단서를 포착하기 시작한다. 거의 무심코 지나쳤던 채용 공고, 프로젝트 이야기를 꺼내는 친구, 샤워 중 떠오른 아이디어. 그것은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다. 기회는 늘 존재했지만 당신이 듣지 못했을 뿐이다. 돈과 관련해 늘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밤마다 자신을 패배자로 규정하지 않는다. 무의식적으로 이미 번영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본다. 당신도 오늘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 강력한 3가지 확언을 고르라. 나는 번영을 누릴 자격이 있다. 재정적 기회는 쉽게 나에게 온다. 내 마음은 모든 형태의 풍요에 열려 있다. 같은 문장들이다. 눈을 감기 전 10번 반복하라. 단순히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묘사하는 것처럼 진실함을 느끼면서 말이다. 깊이 호흡하고 각 확언을 확인하는 장면을 간단히 시각화하며 그 감정을 안고 잠들어라. 더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이 확언들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어라. 침실 거울에 메모를 붙이거나 휴대폰에 기록하거나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긴 알람을 설정해라. 이렇게 하면 습관이 강화되고 마음이 제약이 아닌 가능성에 고정된다.
몇 주 지나면 작은 우연들을 발견할 것이다. 예상치 못한 초대, 돌아온 고객, 놀라운 할인 같은 일들이다. 그것을 단순한 행운으로 치부하지 말라. 그것은 풍요를 인식하도록 훈련된 마음의 결과다. 이 실험을 21날 동안 연속으로 실행하라. 단 하루도 빠뜨리지 말라. 아무리 피곤하거나 믿음이 약해도 확언을 반복하라. 감정을 담아라. 변화의 징후라면 무엇이든 기록하라. 한 대화, 한 직감, 하나의 새로운 아이디어. 마지막에 돈과 기회에 대해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비교하라. 하루의 끝에 마지막 말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수년간 쌓여온 부정적인 믿음을 다시 쓰기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꾸면 내가 취하는 행동도, 내가 인식하는 기회도 바뀐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패배의 문구와 함께 잠들겠지만 너는 꿈꾸는 순간에도 번영을 추구하도록 내 마음을 훈련시켰을 것이다. 내가 구체적인 지식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환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법이다. 내 잠재의식은 모호한 바람이 아니라 지도가 필요하다. 돈을 더 벌고 싶고 말하는 것은 정원사에게 빈 종이를 건네는 것과 같다. 하지만 이번 달 30째 날까지 온라인 판매를 통해 5,000유로를 추가로 벌고 싶고 말하는 것은 씨를 어디에 뿌리고 물을 주고 수확할지를 명확히 그려주는 것과 같다. 심리학은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가 최선을 다해라 같은 모호한 요구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낸다고 입증한다. 고전적인 메타 분석들은 목표가 명확하고 측정 가능할 때 중간에서 큰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여준다. 즉, 구체성이 성과를 만든다. 이 연습은 잠들기 전에 내가 내면의 상사에게 전해줄 정확한 문장으로 시작된다. 애매하게 하지 말고 침대 옆 종이에 짧고 직접적인 선언문을 적어라. 내가 내 실험에서 했던 것처럼 말이다. 이번 달 30째 날까지 특정 서비스를 판매하여 5,000유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제안은 이메일로 도착하고 나는 24시간 이내에 최종 제안을 보낼 것이다. 여기에는 4가지 유용한 요소가 들어있다. 금액, 기한, 출처 혹은 방식,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 이제 내 마음은 내가 잠든 동안 작동할 완전한 대본을 갖게 된다. 실행 의도에 관한 연구는 목표를 만약 그러면 계획과 연결하면 실행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고 보여준다. 이것은 신비적 가설이 아니라 행동 과학이다. 잠들기 전에 이 장면을 시각화할 때는 피상적으로 하지 마라. 발신자의 이름, 이메일 제목, 정확한 금액, 이후 전화통화에서 내 목소리 톤까지 보아하라. 정신적 리허설에 대한 연구는 명확하게 정의된 마음속 연습이 실제 성과 향상을 만들어낸다고 입증한다. 내 뇌는 반응을 훈련하고 단서를 포착하며 기회가 왔을 때 실행할 행동을 준비한다. 행동을 마음속으로 그리는 것은 현실에서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신경 경로를 훈련하는 것이다. 나는 반대 의견이 나올 것을 안다. 이건 그저 덧없는 긍정적 사고일 뿐 아닌가? 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나는 묻는다. 초점을 문제에 두느라 기회를 알아차리지 못해 놓친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구체성이 이것을 고친다. 시나리오를 세세하게 연습하고 만약 내가 X를 받으면 Z시간 안에 Y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 머뭇거림이 줄고 준비성이 높아진다. 이것이 실행 의도의 힘이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다. 그것은 상황적 방아쇠와 사전 준비된 반응에 결정을 위임하는 것이다. 수년 동안 내가 사람들과 함께 사용했던 구체적 사례들을 알려주겠다. 너도 오늘 바로 적용할 수 있다. 내가 월급쟁이라면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라. 앞으로 15날 안에 팀 프로젝트로 3,000유로의 초과 근무 수당을 받게 될 것이다. 관리자가 나에게 이 프로젝트를 맡기면 나는 3가지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내가 프리랜서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앞으로 20날 안에 4,000유로짜리 계약 하나를 체결할 것이다.
고객 X가 제안을 요청하면 나는 12시간 안에 가격과 일정을 보낼 것이다. 내가 가게나 온라인 상점을 운영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번 주에 평균 구매액이 150유로인 새로운 고객 20명을 유치할 것이다. 누군가 가게나 웹사이트에 들어오면 나는 그들에게 프로모션 패키지 A를 제안할 것이다. 각각의 예시에서 내가 제공하는 것은 4가지다. 금액, 기한, 출처, 그리고 방아쇠가 나타날 때 자동으로 취할 행동. 이것은 단순한 바람을 실행 가능한 대본으로 바꾼다. 그리고 바로 그 대본이 잠재의식이 따를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을 하나 말해주겠다. 어느 날 밤 나는 밀린 청구서 때문에 힘들어하는 한 젊은이를 돕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30일 동안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라고 했다. 정확한 금액, 출처, 그리고 단서가 왔을 때 취할 행동. 그는 이렇게 적었다. 30일 안에 짧은 자문으로 2,500유로를 벌 것이다. 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나는 24시간 안에 완전한 제안을 보낼 것이다. 그는 매일 밤 그 문장을 반복했고 계약 서명을 시각화했으며 대화를 리허설했다. 3주 뒤 오래된 연락처가 정확히 맞는 제안을 가지고 찾아왔다. 그것은 행운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식하고 행동하도록 훈련된 마음이었다. 그의 반응은 순전한 놀라움이었고 곧 안도감의 눈물로 이어졌다. 이 경험은 분명한 지시가 단순히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붙잡기 위한 감정적, 행동적 준비성까지 형성한다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것을 오늘 습관으로 만들고 싶다면 지금 내 구체적 지시를 한 줄로 적어라. 그 다음 기회가 왔을 때 행동을 이끌 실질적인 만약 그러면 쌍을 만들어라. 예를 들어 내가 관심 있는 이메일을 받으면 나는 2시간 안에 제안과 전화번호로 답할 것이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 지시를 10번 감정을 담아 반복하고 2분 동안 이미 일어난 것처럼 장면을 시각화하라. 깨어난 후 첫 10분 동안 계획을 기억하고 작은 행동 하나를 실행하라. 메시지를 보내거나 가격을 조사하거나 한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 이 내적 이미지와 작은 행동 사이의 다리가 의도를 결과로 바꾼다. 그리고 목표에 관한 연구는 구체적인 목표를 측정하고 추적하는 것이 성공을 크게 증폭시킨다고 말한다. 아직도 의심이 남는다면 30일간의 시험을 해보라. 구체적인 목표를 기록하고 밤마다 지시와 시각과 루틴을 따르며 모든 단서와 행동을 기록하고 전과 후를 비교하라. 과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구체적인 목표, 정신적 리허설, 그리고 만약 그러면 계획은 의도를 측정 가능한 결과로 바꾸는 강력한 삼박자를 이룬다. 내가 이 방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나는 확신하건대 당신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 기간이 끝날 무렵 당신은 새로운 기회를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될 것이고 마음은 그것을 찾도록 훈련될 것이며 손은 그것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낮은 목소리로 분명하고 진심 어린 지시를 말해 보십시오. 내일, 기적을 기대하지 말고 가장 작은 단서가 나타나는 순간 첫 행동을 하십시오. 당신의 정신에 정확한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잠들기 직전에 하루 동안 저지른 실수를 떠올립니다. 직장에서의 다툼, 밀린 청구서, 놓쳐버린 것 같은 기회. 바로 이런 습관이 잠재의식을 더 많은 좌절로 조건 짓습니다. 나는 관찰하고 직접 경험하면서 마음이 거울처럼 작동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그것을 반사한다는 뜻입니다. 실패의 이미지를 심어주면 내일도 같은 패턴을 재현합니다. 그러나 작은 성취라도 의도적으로 떠올리면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마음속에 심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사용하고 가르쳐 온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나는 차가운 어느 밤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내가 평범했다고 생각한 강연이 끝난 후 거의 자기 비판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나는 한 장면을 되새겼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온 한 노부인이 내 말이 그녀의 희망을 되살렸다고 고백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작은 성공을 다시 떠올린 것이 내 감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가볍게 잠들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훗날 내 책의 중요한 장이 될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기억의 감정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마음은 당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에 대한 증거를 찾습니다. 당신이 승리를 보여주면 마음은 승리의 패턴을 반복하려 애씁니다. 지금 당장 어떤 긍정적인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사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가게에서 받은 뜻밖의 할인, 오래된 빚을 갚아준 친구, 또는 외투 주머니에서 발견한 잊고 있던 지폐. 이런 기억을 다시 떠올릴 때 당신은 잠재의식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나는 기회와 자원을 끌어들이는 사람이다. 세부 사항을 풍부하게 그려보십시오. 눈을 감고 그 감정과 장면과 소리를 다시 느껴보십시오. 장소를 보고 본의 질감을 손끝에 느끼고 당신의 웃음이나 안도의 한숨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감정 기억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경험을 다시 떠올릴 때 보상과 동기와 연결된 신경망이 활성화되며 자기 확신과 행복감이 강화됩니다. 이는 미신이 아니라 감정적 일상에 적용되는 신경과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성취가 없다고 생각하며 이 연습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착각입니다. 잠재의식은 거대한 업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도왔던 작은 일, 새로운 무언가를 배운 순간, 혼란 속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한 기억. 이런 작은 승리들이 모여서 능력에 대한 자기 인식을 형성하는 벽돌이 됩니다. 사소한 기억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위대한 업적만큼이나 강력한 감정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알게 된 한 여성 기업가는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예상치 못하게 돈을 받았던 3가지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그 금액이 작더라도 말입니다. 반년이 지나자 그녀의 사업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녀가 내게 그 이야기를 들려줄 때 목소리에는 아이 같은 진실한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성공의 순간에 집중하니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였고 마치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을 바꾼 듯 기회가 사방에서 보이기 시작했다고. 이제 당신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피곤에 지쳐 잠자리에 누웠을 때 문제를 곱씹는 대신 동료가 당신의 일을 칭찬했던 날이나 감사 인사를 전한 고객의 따뜻한 메시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 습관은 당신의 정서를 바꾸고 더 중요한 것은 다음 날을 맞이하는 기대감을 재프로그래밍합니다. 감사와 행복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순간을 자주 떠올리는 사람들은 더 높은 회복력과 동기를 보여줍니다. 마음을 훈련해 자신이 유능하고 운이 좋다는 증거를 찾게 하면 세상을 보는 필터 자체가 달라집니다. 나는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잠들기 전 눈을 감고 최소한 3가지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뜻밖의 것을 받았거나 작은 승리를 경험했던 순간이면 충분합니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환경, 색깔, 소리, 몸의 감각을 다시 되살려 보십시오. 기쁨, 감사, 자부심 같은 감정을 다시 느낄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효과를 더욱 강력하게 하고 싶다면 침대 옆에 둔 노트에 이 기억들을 기록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그 목록은 당신의 번역 능력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 잠재의식이 참고할 수 있는 감정의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날 때 세상을 보는 당신의 시각이 바뀌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광고가 눈에 들어오거나 아무렇지 않은 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잠들기 전 떠올린 것이 곧 꿈꾸는 동안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내려는 미래를 결정합니다. 어떤 기억을 다시 불러낼지 의식적으로 선택할 때 당신은 자신의 내면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가 되어 신뢰를 심고 성공이라는 새로운 수확을 불러오게 됩니다. 오늘 당신이 알게 된 진리는 단순하지만 변화의 힘을 지닙니다. 잠들기 전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곧 휴식 중의 마음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짓는지를 결정합니다. 이는 운이나 외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의 마지막 몇 분을 의식적으로 활용해 번영과 감사, 분명한 목표의 이미지를 잠재의식에 심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기회로 깨어나는 사람과 똑같은 문제 속에 갇혀 깨어나는 사람을 구분짓는 차이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허락하십시오.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클릭하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지혜의 또 다른 계단을 올라설 것이며 지금보다 100분의 1 더 나아질 것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해 주어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기다리겠습니다.